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은 바그다드 괴짝의 수수께끼라는 단편인데요. 셜록 홈즈에게 왓슨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푸아로에게는 헤이스팅스라는 친구가 있죠. 네, 이 작품은 푸아로와 헤이스팅스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어떤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지 감상해 보시죠. 바그다드 괴짝의 수수께끼? 머릿기사의 그 단어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나는 친구 에르킬 푸아로에게 그런 내 느낌을 말했다. 난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내가 가진 관심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만한 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푸아로는 내 말에 동의했다. 그래, 그 단어에서는 동양적인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군. 뭐 10중 8구 고물상이 늘어선 토트넘 코트가에서 나온 평범한 것일 테지. 그래도 그 기자는 유쾌한 영감을 발휘해서 거기에다 바그다드 괴짝이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을 했군. 수수께끼라는 단어 역시 신중한 계산 끝에 씌어진 것일 테고 말일세. 하지만 그 사건에는 수수께끼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네. 그 말이 맞아. 뭐 좀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하긴 해도 수수께끼라고 할 순 없지.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하다. 얘기 전체가 역겨운걸. 살인자는 자기 친구인 이 남자를 죽여서 괴짝 속에다 쳐놓고는 30분 후에 죽은 사람의 아내와 바로 그 방에서 춤을 췄네. 생각 좀 해보라고. 만약 그 여자가 한순간이라도 네,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당신 특유의 여성적 직감이 이 사건에선 전혀 발휘되지 않는 모양이군. 그 파티는 아주 유쾌하게 진행됐던 것 같네. 그리고 그들이 춤을 추고 포커놀이를 하고 있던 그 시간 동안 그 방에는 죽은 자가 함께 있었던 거라고. 이걸 가지고 희곡을 쓸 수도 있겠는걸? 이미 그런 내용의 희곡이 있다네. 하지만 걱정할 건 없네, 헤이스팅스. 어떤 주제를 한번 썼다고 해서 또다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네만의 희곡을 써보라고. 나는 신문을 집어들고 약간 선명치 못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여자는 미인인 것 같군. 이것만 봐도 알겠는걸? 사진 밑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피살자의 아내 클레이턴 부인의 최근 사진. 푸아로가 내게서 신문을 건네받았다. 그래, 아름다운 여자로군. 분명 남자들의 영혼을 호리는 그런 타입일세. 그는 한숨을 지으며 내게 신문을 돌려주었다. 푸아로는 그때 그 사건에 특별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태가 너무 명백했으며 모호한 점은 거의 보이지 않았기에 거기에 대해 얘기한다는 게 무익해 보였다. 사건의 당사자인 클레이턴 부부와 잭 리치 소령은 아주 오랜 지기였다. 사건 당일인 3월 10일, 클레이턴 부부는 초대에 응하여 리치 소령과 함께 저녁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 7시 반경 클레이턴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또 다른 친구인 커티스 소령에게 갑자기 스코틀랜드에 갈 일이 생겨서 8시 기차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에게게 잠깐 들러서 해명할 시간밖에 없을 것 같군. 클레이턴이 말했다. 마거리타는 물론 참석할 거야.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잭은 이해해 줄 걸세. 클레이턴은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다. 그는 8시 20분 전쯤 리치 소령의 집에 도착했다. 소령은 마침 집에 없었지만 클레이턴을 잘 알고 있는 하인은 그에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권했다. 클레이턴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잠시 들어가서 메모라도 남기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인은 손님을 거실로 안내했다. 5분쯤 지난 후 리치 소령은 아마도 혼자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하인은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리치 소령은 거실 문을 열고 하인을 불러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주인에게 담배를 가져다 주었을 때 하인은 주인이 거실에 혼자 있는 것을 보았다. 하인은 당연히 클레이턴 씨가 떠난 것으로 여겼다. 그 직후에 파티 손님들이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클레이턴 부인, 커티스 소령, 그리고 스펜스 부부도 있었다. 그들은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포커놀이를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은 자정이 좀 지나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청소하러 거실에 들어간 하인은 리치 소령이 동양에서 가져와 바그다드 괴짝이라고 불리는 상자 밑과 앞쪽 양탄자에서 짙은 핏빛 얼룩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본능적으로 괴짝 뚜껑을 열어본 하인은 그 안에서 심장이 찔린 채 몸이 접혀있는 시체를 발견하고 기겁을 했다. 겁에 질린 하인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경찰을 데리고 왔다. 죽어있는 남자는 클레이턴 씨로 밝혀졌다. 리치 소령은 즉각 체포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소령은 모든 일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전날 클레이턴 씨를 보지 못했고 그가 스코틀랜드로 간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도 클레이턴 부인에게서라고 했다. 이상이 이 사건에 관해 드러난 사실들이었다. 당연히 온갖 빈정거림과 추측들이 무성하게 그 뒤를 이었다. 리치 소령과 클레이턴 부인 사이의 우정과 친분이 너무도 강조된 나머지 바보가 아니라면 그 두 사람 사이의 관련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없었다. 범죄 동기는 명백해 보였다. 오랜 경험 덕분에 나는 이런 혐의가 근거 없는 비방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모든 증거를 감안할 때 이른바 이 사건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허구일 수도 있었다.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속단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리치가 살인자라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다. 지금 말이지만 만약 푸아로와 내가 그날 밤 채터튼 부인이 여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그것으로 일단락되었을지도 몰랐다. 푸아로는 사교적인 의무에 푸념을 늘어놓고 고독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교적인 행사를 무척 즐겼다. 사람들이 법석을 피우며 마치 사자라도 되는 듯이 그를 떠받드는 일이 그에겐 정말이지 잘 어울렸다. 실제로 그는 이따금씩 정말 사자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던가. 나는 그가 태연하게 정말 터무니없는 찬사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자부심에 찬 말로 상대의 찬사에 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그 문제로 종종 나와 입씨름을 하곤 했다. 하지만 여보게, 난 앵글로색슨족이 아니라네. 위선을 떨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그게 자네들 모두가 하는 일이지. 까다로운 비행을 하고 난 비행사나 테니스 챔피언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일세.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할까?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을 걸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네. 그러니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낼 걸세. 다만 그들이 받아온 훈련 때문에 표시를 내지 않는 것뿐이야. 나로 말하자면 그런 부류가 아닐세.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말인데 난 남들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면 치하할 걸세.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일하는 이 분야에서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네. 유감스럽군. 그래서 난 내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인정하는 거라네. 그 어떤 위선도 떨지 않고 말일세. 내겐 남다른 규칙과 방법과 인간 심리에 대한 식견이 있지. 난 에르큘 푸아로란 말일세. 내가 왜 얼굴을 붉히고 말을 더듬으며 내가 사실은 아주 멍청한 인간이라고 짓거려야 한다는 건가? 그게 사실이 아닌데 말일세.
확실히 에르큘 푸아로는 한 사람뿐이야. 약간의 악의를 섞어 그 말에 동의했다. 다행히 푸아로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체터튼 부인은 가장 열렬히 푸아로를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푸아로는 어떤 베이징 사람의 수수께끼 같은 행적에서 시작해 유명한 강도와 집털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풀어낸 적이 있었다. 그때 이후 체터튼 부인은 푸아로의 열렬한 숭배자가 되었다. 파티에 참석한 푸아로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나무랄 데 없는 야회용 예복, 더없이 우아한 흰색 넥타이, 좌우로 정확한 균형을 이룬 가르마, 포마드를 발라 번쩍거리는 머리카락, 잔뜩 꼬아놓은 저 유명한 코미 수염. 이 모든 것이 한데 합해져서 고질적인 댄디의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런 순간에는 그 키 작은 사내를 진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다. 11시 반이 되자 체터튼 부인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일단의 숭배자 무리에서 푸아로를 빼내갔다. 나 역시 그 뒤를 따라갔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위층에 있는 내 방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다른 손님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만큼 떨어지자마자 체터튼 부인이 숨을 죽인 채 말했다. 그 방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푸아로 씨, 거기 가시면 당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전 당신이 그녀를 도와주리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러니 안 된다는 말씀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활기차게 앞장을 섰던 체터튼 부인이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분을 모셔왔어, 마가리타. 이분은 네가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해주실 거야. 클레이턴 부인을 도와주실 거죠, 푸아로 씨? 물론 그러겠다는 대답을 받은 다음 그녀는 특유의 활기찬 동작으로 방을 나갔다. 클레이턴 부인은 검은 상복이 오히려 환한 혈색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남달리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소박하고 천진하며 솔직한 분위기가 그 매력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했다. 앨리스 체터튼 부인은 아주 친절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일을 주선해 주셨죠. 그분은 당신이 절 도와줄 거라고 했답니다, 푸아로 씨. 당신이 정말 절 도와주실진 모르겠지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유명한 의사가 자신의 진찰실로 들어오는 새 환자를 대하는 듯한 친절하면서도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푸아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마담? 앨리스 체터튼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요. 하지만 전 부인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부인께선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마담? 당신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일을 부탁드릴지도 짐작하실 수 있겠군요, 푸아로 씨. 그리고 헤스팅스 대령님. 나는 그녀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다. 리치 소령은 제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푸아로는 약간 당황한 그녀를 미소를 띤 채 바라보았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경찰과 변호사들 모두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어째서 리치 소령이 클레이턴 씨를 죽였나요?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와 반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담. 저는 부인께 어째서 리치 소령이 클레이턴 씨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 말은 제가 어째서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전 리치 소령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오, 부인께서는 리치 소령을 아주 잘 알고 계시단 말씀이군요. 그래요. 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테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 그렇다는 걸 알아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당신한테 할 질문일 겁니다. 리치 소령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 말이죠. 당신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여자에게는 거짓말이 꼭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쓸만한 무기니까요. 하지만 마담, 여자가 꼭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고해 신부님과 미용사, 그리고 탐정이죠. 물론 그 탐정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부인께서는 절 믿습니까? 마거리타 클레이턴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네, 믿어요. 또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부인은 리치 소령과 얼마나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그녀는 잠시 동안 말없이 그를 쳐다본 다음 도전적인 태도로 턱을 치켜들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겠어요. 난 2년 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잭을 사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난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입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 멋지군요. 부인께서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곧장 핵심으로 들어감으로써 제게 15분쯤 벌어주신 셈입니다. 정말 분별 있으신 분이군요. 그러면 부군께서는 부인의 감정에 의심을 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최근에 전 어쩌면 남편이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그저 내가 상상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 밖에 이 일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인께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내 생각에 이 여자처럼 그런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여자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해명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극히 간단하게 대답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입장을 알게 된 것 같군요, 마담. 부인의 말씀에 따르면 리치 소령은 부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드러난 모든 증거들이 소령이 부군을 살해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부인 자신은 그 증거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부군께서 부인에게 스코틀랜드 여행에 대해 처음 말한 것이 언제였나요? 점심 직후였어요. 남편은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땅값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는 외출했어요. 아마 클럽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리치 소령에 관한 일인데 그날 저녁 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마거리타는 이마에 주름을 지었다.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듯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저한테 말이에요. 하지만 전 그 사람이 그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전 그때 그가 조심스러워했던 게, 아니, 어쩌면 방심한 상태라는 표현이 더 낫겠군요. 에드워드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에드워드가 스코틀랜드에 갔다는 말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놀랐던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에 대해 그것 말고 또 이상한 일은 생각나지 않나요? 마거리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부인께서는 그 괴짝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나요? 그녀는 그 말에 약간 몸을 떨면서 고개를 저었다. 전 그 괴짝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걸요. 우린 저녁 시간 대부분을 포커를 하면서 보냈어요. 누가 땄나요? 리치 소령이요. 전 운이 아주 나빴고 커티스 소령도 그랬어요. 스펜스 부부가 약간 따긴 했지만 리치 소령이 가장 많이 땄죠. 파티는 언제쯤 끝났나요? 12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떠났어요. 그랬군요. 푸아로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과거는 어떨까요, 마담? 과거라뇨? 그래요. 과거에는 아무런 사건도 없었나요?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 역겹고 작은 남자가 자살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그건 제 탓이 아니었어요, 푸아로 씨. 정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건 그 사건이 아닌데요. 그럼 그 우스꽝스런 결투 말씀인가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툭하면 결투를 하잖아요. 전 그 남자가 죽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 일이 부인께 안도감을 주었겠군요. 푸아로가 진지한 어조로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미심쩍은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푸아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 부인을 위해 결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인이 부탁하신 이 일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밝혀드리죠. 그리고 부인의 직감이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이 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부인을 도와주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처음 면담한 상대는 커티스 소령이었다. 그는 40살쯤 된 남자로 군인다운 체격에 검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클레이턴 부부와 잭 리치 소령 모두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그의 말은 신문기사에 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클레이턴과 그는 7시 반이 되기 조금 전에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클레이턴은 그때 자신이 유스턴역으로 가는 길에 리치 소령의 집에 잠깐 들를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클레이턴 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울하다거나 쾌활하다거나? 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말이 느린 사람이었다. 기분이 썩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았소. 리치 소령에 대해 무슨 좋지 않은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들은 친한 친구들이었소. 그가 아내와 리치 소령과의 관계에 거부감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소령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당신들도 온갖 암시와 거짓말로 가득한 저 몹쓸 신문들을 읽었군요. 물론 그는 거부감을 갖지 않았소. 그는 내게 마거리타는 물론 참석할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소. 그렇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리치 소령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나요?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소. 그리고 마담은 어땠나요? 그녀 역시 평소와 다름이 없던가요? 글쎄요. 그가 곰곰 생각하며 말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인은 좀 조용했던 것 같소. 왜 있잖소. 뭔가 생각에 잠겨 멍해 있는 그런 것 말이오. 파티에는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까? 스펜스 부부였소. 내가 도착해 보니 그 부부가 와 있었소. 사실 나는 클레이턴 부인을 모셔오려고 그 집에 들렀는데 그녀는 벌써 떠나고 없더군. 그래서 내가 좀 늦게 도착한 거요. 그리고 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까? 춤을 추었나요? 카드놀이를 했나요? 둘 다 조금씩 하며 시간을 보냈소. 먼저 춤부터 추었고 말이오. 사람 수가 모두 5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별 문제가 없었소. 나는 춤을 추지 않거든요. 내가 레코드를 걸고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었소. 서로 가장 많이 춤을 춘 사람은 누굽니까? 스펜스 부부는 함께 춤추는 걸 좋아하오. 그들 부부는 춤에 열광하는 편이오. 멋부린 스텝 같은 것에 말이오. 그렇다면 클레이턴 부인은 주로 리치 소령과 춤을 추었겠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거요. 그런 다음엔 포커를 했나요? 그렇소. 언제 그 집을 떠났습니까? 일찍 나왔소. 자정 직후쯤일 거요. 모두 함께 떠났습니까? 그렇소. 우린 같은 택시에 타서는 먼저 클레이턴 부인이, 그 다음엔 내가 중간에 내렸소. 스펜스 부부는 그 택시를 타고 켄싱턴까지 갔고 말이오. 우리는 다음으로 스펜스 부부를 방문했다. 집에는 스펜스 부인밖에 없었지만 그날 저녁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커티스 소령이 한 말과 일치했다. 포커에서 리치 소령의 운에 대해 그녀가 약간 시기를 했던 점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날 아침 일찍 푸아로는 런던 경찰국의 제프 형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리치 소령의 집에 도착해 보니 하인인 버거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의 증언은 아주 엄밀하고 명쾌했다. 클레이턴 씨는 7시 40분에 도착했다. 유감스럽게도 마침 그 시각에 리치 소령은 집에 없었다. 클레이턴 씨는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소령을 기다릴 순 없었지만 메모를 남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메모를 쓰기 위해 거실로 갔다. 버거이는 욕조에 물을 틀고 있어서 주인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물론 리치 소령에게는 집 열쇠가 있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10분쯤 지나서 리치 소령이 그를 불러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아니, 그 자신은 거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리치 소령이 거실 문 앞에 있었다. 5분 후 담배를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에는 거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그의 주인밖에 없었다. 주인은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주인은 욕조에 물을 받아 놓았느냐고 물었으며 그렇다는 말을 듣고는 목욕을 하러 갔다. 버고이는 자신의 주인이 클레이턴 씨를 만나보았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클레이턴 씨가 왔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주인의 태도는 여느 때와 전혀 다름이 없었다. 리치 소령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고 그 직후에 스펜스 부부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커티스 소령과 클레이턴 부인이 도착했다. 버고인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의 주인이 집에 들어서기 전에 클레이턴 씨가 그 집을 떠났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클레이턴 씨는 현관문을 소리내어 닫았을 텐데 버고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버고이는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자신이 시신을 발견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그 운명적인 괴짝에 관심을 돌렸다. 그것은 전축 바로 옆 벽에 붙여놓은 제법 큼직한 가구였다. 진갈색 목재로 된 그 괴짝에는 노쇠 못이 잔뜩 박혀 있었다. 뚜껑은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본 나는 몸을 떨었다. 잘 닦이긴 했지만 불길한 얼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푸아로가 감탄사를 발했다. 오, 저 구멍들 좀 보게. 이상하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걸. 문제의 구멍은 벽에 기대놓은 괴짝 뒤편에 나 있었다. 서너 개쯤 되었다. 직경이 5mm쯤 되는 그 구멍들은 확실히 새로 생긴 것 같았다. 푸아로는 허리를 구부려 구멍들을 조사해보고는 묻는 듯한 눈길로 하인을 쳐다보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선생님. 전에는 그런 구멍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쩌면 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닐세. 괴짝 뚜껑을 덮은 다음 푸아로는 창이 있는 쪽까지 멀찍이 물러섰다. 그러곤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날 밤 자네가 주인께 담배를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이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나? 버고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약간 마지못해하는 어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걸 물으시다니 이상한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점이 있었어요. 침실 문 쪽에서 나오는 바람을 막기 위한 휘장이 있는데 그게 왼쪽으로 좀 더 옮겨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인가? 푸아로가 민첩하게 앞으로 달려가 휘장을 잡아당겼다. 그 휘장은 가죽의 색을 입힌 멋진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려져 있던 괴짝이 푸아로가 휘장을 잡아당기자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꼭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땠나?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휘장을 젖히고 나서야 얼룩이 보였습죠. 양탄자는 세탁하러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맨바닥이랍니다. 알겠네. 고맙네. 푸아로는 하인의 손에 빳빳한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거리로 나섰을 때 내가 물었다. 푸아로, 그 휘장 말인데 그것 때문에 리치가 유리해질까? 아니지. 그건 리치 소령에게 좀 더 불리한 증거가 될 걸세. 그 휘장은 거실에서 보이지 않도록 괴짝을 가리고 있었네. 양탄자에 생긴 얼룩도 가리고 말일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피가 목재에 스며들고 양탄자의 얼룩을 남기게 돼 있었지. 따라서 그 휘장은 일시적으로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걸세. 그래. 하지만 거기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네. 그 하인 말일세, 헤이스팅스. 그 하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인의 어떤 점이 말인가, 친구? 그 친구 꽤 똑똑해 보이던데. 자네 말대로 아주 똑똑한 친구지. 그렇다면 리치 소령은 그 하인이 이튿날 아침 시신을 발견하리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범행 직후 그에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으리라고 가정할 수는 있네. 그는 시체를 괴짝 속에 밀어넣고 휘장을 쳐놓고는 그날 밤이나 무사히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을 걸세.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는 어떨까? 그때는 분명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있었을 걸세. 소령이 하인이 얼룩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친구야. 그건 불합리한 생각일세. 쓸만한 하인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양탄자 얼룩부터 발견할 걸세. 그런데 리치 소령은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을 잤다니. 그렇다면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지. 어쩌면 커티스가 전날 밤 레코드를 갈아 끼우다가 얼룩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그 휘장은 꽤 짙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오,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네. 그래.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군. 뭘 알 것 같다는 말인가? 이를테면 또 다른 설명이 있을 가능성 말일세. 어쩌면 우리가 다음에 만날 사람이 그 문제를 밝혀줄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다음에 만날 사람은 시신을 조사한 의사였다. 그의 말은 그가 심리 때 이미 했던 증언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피살자는 송곳칼 같은 길고 가느다란 칼로 심장을 찔렸다. 그 칼은 상처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피살자는 즉사했다. 그 칼은 리치 소령의 것으로 평소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것이었다. 의사가 파악하기로 칼에는 아무런 지문도 없었다. 지문을 닦아냈거나 아니면 손수건 같은 것을 감고 있었을 것이다. 사망 시간은 7시에서 9시 사이였다. 이를테면 피살자가 자정 이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푸아로가 물었다.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느려 잡아도 10시가 고작일 겁니다. 하지만 7시 반에서 8시 사이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가정도 가능하다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푸아로가 말했다. 자네도 알 것 같은데, 헤이스팅스. 내겐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야. 한 가지만 알면 그 문제가 깨끗이 밝혀질 텐데. 소용없어. 난 모르겠네. 하지만 노력해보게, 헤이스팅스. 노력을 해보라고. 좋아. 7시 40분에 클레이턴은 멀쩡하게 살아있었네. 살아있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리치... 그건 우리의 가정이지.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자넨 리치 소령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군. 그는 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클레이턴이 가고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네. 그렇지만 하이는 만일 그랬다면 문 닫히는 소리로 클레이턴이 집을 나가는 걸 알았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또 만약 클레이턴이 집을 나간 거라면 그거 언제 돌아왔겠나?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적어도 자정이 되기 2시간 전에 죽었다니까. 클레이턴이 자정이 지나 돌아왔을 리는 없고 말이야.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겠군. 그래, 그게 뭔가 친구? 클레이턴이 거실에 혼자 있던 5분 사이에 누군가 그곳에 들어와 그를 죽였을 가능성 말일세.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똑같은 반론에 부딪히게 되네.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하인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인자가 집을 나갈 때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을 테니까 하인이 그 소리를 들었을 테고. 바로 그걸세. 따라서라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자는가? 다른 해답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딱한 일일세. 하지만 정말 간단한 결론이지. 클레이턴 부인의 그 푸른 눈처럼 말일세. 설마. 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네. 하나의 작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는 수화기를 들고 런던 경찰국의 제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 후 우리는 몇 가지 물건들이 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지품들이었다. 거기에는 손수건 1장, 잔돈, 파운드 10실링이 든 지갑, 지폐 몇 장, 그리고 마거리타 클레이턴의 오래된 스냅 사진 1장이 있었다. 주머니 칼,
금색 연필, 좀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나무 연장도 있었다. 푸아로가 덤벼든 것은 바로 이 맨 마지막 물건을 보고서였다. 그가 나사를 돌리자 조그만 칼날이 몇 개 펼쳐졌다. 이것 보게, 헤이스팅스. 나사 쏜 곳이며 없는 게 없군. 아, 이걸로 괴짝에 구멍을 몇 개 뚫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걸세. 우리가 본 그 구멍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네. 그러면 클레이턴 자신이 그 구멍을 뚫었다는 건가? 그렇지. 그 구멍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던가? 그건 뭔가를 보려고 뚫어놓은 구멍은 아니라네. 구멍이 벽에 붙은 괴짝 뒤편으로 나 있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뚫어놓은 구멍일까? 숨 쉴 공기를 위해서? 하지만 시체가 공기 구멍을 필요로 할 까닭이 없지. 따라서 그 구멍은 살인자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셈이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이네. 단 한 가지 결론 말일세. 즉, 어떤 사람이 그 괴짝에 숨을 작정을 했다는 걸세.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울 경우 단번에 사태가 이해되지 않나? 클레이턴 씨는 자기 아내와 리치의 관계를 질투한 거야. 그는 멀리 떠나는 척한다는 저 해묵은 수법을 쓴 걸세. 그는 리치가 외출하는 걸 보고 집안에 들어온 다음 메모를 쓰기 위해 자기 혼자 있게 된 틈을 타서 구멍을 뚫고 괴짝 속에 숨었네. 그날 밤 그의 아내가 그 집에 오게 되어 있었고 리치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낼 거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떠난 뒤까지 남아있거나 아니면 가는 척했다가 돌아올 걸세. 어느 쪽이 되든 클레이턴은 진상을 알게 될 테지. 그가 겪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의혹의 고통을 감안하면 무슨 일이든 하고도 남았을 걸세. 그러면 자네는 리치가 모두가 떠나고 난 뒤에 클레이턴을 살해했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의사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헤이스팅스. 결국 클레이턴은 그날 저녁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 살해된 것임에 틀림없네. 하지만 그 방엔 사람들이 잔뜩 있었잖아. 바로 그거야. 이 사건의 절묘한 부분이 뭔지 알겠나? 모두가 방 안에 있었다는 걸세. 하하하, 정말 굉장한 알리바이지. 냉정한 자야. 정말 대담하기 짝이 없는 범행일세. 난 아직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 휘장 뒤편에서 전축을 틀고 레코드를 바꿔 끼운 사람이 누구였지? 기억해보게. 전축과 괴짝은 나란히 놓여 있었네. 다른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고 전축이 돌아가고 있네. 그리고 춤을 안 추는 그자는 괴짝 뚜껑을 열고 소매 속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 그곳에 숨어있던 사람을 깊숙이 찌르는 걸세. 아,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비명을 질렀을 텐데. 칼에 찔리기 전에 약에 취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지. 약에 취해 있었다고? 그래. 7시 30분에 클레이턴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누구였나? 이제야 눈치를 챈 모양이군. 커티스일세. 커티스가 클레이턴의 마음속에 클레이턴 부인과 리치에 대한 의혹의 불길을 당긴 장본인이라네. 커티스가 이 계획을 짜냈을 거야. 스코틀랜드 출장이며 괴짝 속에 숨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휘장을 슬쩍 쳐놓은 것까지 말이야. 클레이턴이 몸으로 뚜껑을 슬쩍 들어올리게 되더라도 눈에 띄지 않도록, 아니, 커티스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뚜껑을 살짝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말일세. 이 계획은 커티스가 세운 걸세. 정말 절묘한 계획이 아닌가, 헤이스팅스? 만약 리치가 휘장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원래 위치로 돌려놓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네. 다른 계획을 짜면 되니까. 클레이턴은 괴짝 속에 숨고 커티스가 투여한 약한 마취 기운이 효과를 발휘하네. 클레이턴은 의식을 잃고 말지. 커티스는 뚜껑을 열고
일격을 가하는 거야. 전축에서 Walking My Baby Back Home이 흘러나오는 동안 말일세. 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하지만 어째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푸아로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어째서 한 남자가 총으로 자살을 했겠나? 어째서 두 이탈리아인이 결투를 벌였겠나? 커티스는 음울한 정열의 소유자일세. 그는 마거리타 클레이턴을 원했어. 남편과 리치 소령을 제거하면 그녀가 자기한테 관심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을 테지. 푸아로는 생각에 잠긴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어린애처럼 단순한 이런 여자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일세. 하지만 신이여, 정말 걸작이군. 이런 친구를 목매달아야 하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 나 자신도 천재이지만 내게는 다른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지. 완벽한 살인이야. 친구, 나 에르큘 푸아로가 말하는 걸세. 완벽한 살인이란 말이야. 에파탕!